원래 막 뭔가를 지르는 성격은 아닌데 작년 한 해 동안 제법 많은 물건들을 구입했더라고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들을 떠올리며 2024년도 베스트 지름 12를 셀렉트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입니다. 사이버트럭 처음 인도받았을 때 붙어있던 스티커인데 그거 떼왔어요. 처음 소개됐을 때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이니까 5년을 기다린 거네요. 순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번을 보니까 내년쯤에 받을 수 있는 순번이더라고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테슬라에서 어떤 메일이 하나 왔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딱 1000명에게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근데 꼭 이런 떡밥에 걸려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저예요.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일반 버전에 비해서 2만 불이 더 비싸. 와, 그런데 되게 멋진 휠캡을 주고 자율주행도 포함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죽이고 미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산다고 그럴까? 그걸 2만 불 주고 사는 바보가 어차피 인생 일단 주문하자. 그래서 이제 주문했는데 한 달 만에 차가 나왔어요. 당장 인도 일자가 잡히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도 일에 이제 가보니까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수거부를 하면은 한 달도 더 걸리고 AS 들어갔다 나왔다 휠캡도 없고 자율주행도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싶어서 이제 포럼에 들어가 보니까 고객들 원성이 자자해요. 휠캡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한 달쯤 후에 보니까 테슬라에서 메일이 하나 와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휠캡은 바로 주려고 했는데 리콜 걸렸다. 너의 타이어를 파먹을지도 몰라. 그래서 다시 만들고 있으니까 다 만들면 연락할게. 더 이상 우리한테 전화하거나 이메일 하지 말아줘. 진짜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율주행은 계속 다 준비되면 그때 OTA로 업그레이드 해줄 테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나보다 더 열받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아무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테슬라로부터 2,500불 크레딧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야, 그때 진짜 열받았어요. 어떻게 받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7개월쯤 이제 탔는데 어떤 몰 주차장에서 휠캡을 장착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이거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 앱으로 신청해야 되고 붐비는 데 말고 한적한 곳에서 받겠다고 하면은 준다. 이런 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신청해서 받았어요. 다음날 앱에 내 크레딧 2,5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 갑자기 테슬라가 막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만족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았어요. 차가 커서 그런지 내부가 너무 쾌적하다. 온 가족이 다 쾌적해서 좋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기존의 X나 Y 그리고 3에 비해서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군더더기가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실용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절대 유럽 감성은 아니고 미국 트럭의 감성인데 심플해. 그리고 세련된 느낌도 뭔가 있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승차감은 트럭 특유의 약간 꿀렁임이 있는데 타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데 훨씬 좋습니다. 자율주행은 3에 비해서 뭔가 약간 미완의 느낌이랄까? 너무 좀 빨리 쓰고 성격도 좀 다소 급한 느낌이 있어요. 부딪히겠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미국에서 트럭 라이프는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무거운 짐을 많이 실지 않더라도 그냥 마트만 가도 왠지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옆집도 트럭이 있고요. 그 옆집도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트럭이 왠지 있으면 괜찮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 집도 드디어 트럭이 생겼다. 근데 트럭을 SUV처럼 쓰고 있는 게 접니다. 세차하는 게 엄두가 안 나요. 뭔가 동네 세차장에서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세차 불가였습니다. 셀프 세차를 제가 한 번 해봤는데 그리고 알아 누웠어요. 셀프 세차하면서 알게 된 팁인데 지문 같은 게 많이 묻거든요. 근데 그 지문을 뜨거운 물에 적신 걸레로 닦으면 잘 닦아요. 진짜 이런 것들을 사이버트럭 오너끼리 모여가지고 정보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베스트로 뽑은 이유는 지금껏 사본 차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차가 아닐까 싶어서입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2대, 1대 정도밖에 없어서 정말 길 가다가 모두 물어봤었어요. 막 세우고 이 차 뭐냐. 근데 지금은 사이버트럭이 많이 보여요. 사이버트럭끼리 지나가면은 뭔가 서로 인사를 합니다. 자, 아무튼 사이버트럭은 대만족하면서 올해의 지름 중에서 베스트에 꼽을 정도로 만족하는 차다. 10년 쓰자. 이번 제품은 레고의 보테니컬 가든이에요. 올해 나온 레고들 중에서 제가 베스트로 뽑은 제품이에요.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그다지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실물 보고 완전 반해서 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식물을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뉴욕에 보테니컬 가든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식물들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겨울 되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기차쇼를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도 있는데 보테니컬 가든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아트리움이에요. 유리로 된 아트리움. 근데 그거를 레고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한 거죠. 11월 달에 출시를 했고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 가서 실물을 딱 보고 이 투명한 지붕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바라보면은 뭔가 갖고 싶어. 게다가 레고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레고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투명한 지붕 속에 안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커다란 나무들이 보이고 지붕을 열고 나무들을 꺼낼 수가 있어요. 미피도 상당히 많고 만드는 재미가 충분할 것 같은 요게 모듈러 시리즈로 안 나오고 아이디어 시리즈로 나온 겁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아이디어 시리즈의 가격이 높아요. 세상 비싸다. 크리스마스 전날 레고스토어에서 이거를 저는 구입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환율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단 목욕제기 하고 너무 오랜만에 레고 조립을 해서인지 막 처음에는 너무 신나가지고 모듈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건데 내가 몸속에 아직도 건축 어떤 피가 흐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블럭이 2개나 있어요. 천창의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프레임인데 잘 나왔죠. 투명한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문이 한번 묻으면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문 안 묻게 하려고 조립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완성하고 미피 가지고 혼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놀다 보니까 보테니컬 가든에 딱 와 있는 그런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 레고로 이거는 무조건이다. 1층에 와인 냉장고가 있는데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꾸밀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 안에 막 기차가 돌아다니게 하고 조명도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레고는 진짜 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올해 드디어 소원 성취했습니다. 이번 베스트 지름으로 뽑은 제품은 발뮤다의 더 플레이트 프로입니다. 작년 말에 소개가 됐었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는 올해 초인데요. 플레이트 프로가 생기고 나서 우리 집에 요리 라이프랄까? 이런 게 확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발뮤다 토스터를 잇는 제대로 칭찬할 만한 신문물이다. 테라오한테 감사를 전하게 된 그 제품이죠. 지난번 테라오 만났을 때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만들어줘서. 고기를 아주 그냥 이분하게 구워줍니다. 이게 특색이에요. 철판에 보통 가운데 쪽만 온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 끝에서 끝까지 완벽하게 이분해요. 그래서 고기를 굽거나 이럴 때 어느 한 부분이 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온도 제어를 기가 막히게 해준다. 덕분에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해낼 수 있다. 일단 스테이크. 개인적으로는 철판구이보다는 숯불인데 이 철판구이는 숯불에 구운 것 같이 보여져요. 생각만큼 기름이 튀지도 않고 생각보다 쉽다. 그리고 이 플레이트의 압권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플레이트의 존재인데
두 번째 거는 뭔가 볶음밥을 할 수 있는 플레이트고, 세 번째는 타코야키를 할 수 있는 플레이트죠. 이거 무조건 다 필요해요. 왜냐면 일단 닭갈비를 춘천에 온 것처럼 해줄 뿐만이 아니고 거기다 이제 바로 볶음밥을 해주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타코야끼는 완전 온 집안 사람들이 거의 전문가가 되고요. 플레이트 프로는 온 가족을 뭔가 한데 모으는 효과가 있어요. 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고기를 각자 이제 자리 앞쪽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구워내는 거죠. 젓가락질 바빠지고 아주 그냥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플레이트 프로 크기가 딱 2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플레이트 프로 뭐 엑스라지 뭐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몬자야끼가 너무 해보고 싶어. 플레이트 프로 덕분에 집에서 먹는 밥이 음식점보다 더 맛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문제는 맨날 이렇게 먹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이건 정말이지 써본 사람은 다 같이 칭찬. 발뮤다가 이런 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칭찬해주고 싶은 발뮤다 제품이다. 이번 제품이라기보다는 회원권인데요. 매트 뮤지엄의 연간 회원권입니다. 이거 완전 힐링입니다. 연간 회원권인데 사실 원래 매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잖아요. 근데 이게 뉴욕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맨 뮤지엄, 그리고 또 하나는 클로이스터라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 지나서 바로 위쪽에 수도원 같은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맷 뮤지엄입니다. 저는 요 클로이스터에 있는 맷 뮤지엄을 가기 위해서 회원권을 구입했어요. 우리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마치 수도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박물관인데 센트럴파크 맷하고는 비슷한 듯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중간중간에 펼쳐지는 중정, 그리고 식물들. 여기 되게 유명한 유니콘 그림이 있는데 강아지를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나쁜 유니콘 그림이에요. 요거를 찾아내는 게 또 묘미죠. 그림의 가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는 요 공간들을 다니면서 그림도 보고 또 중정의 자연도 구경하고 이러면서 왠지 기가 막히게 힐링이 됩니다. 중정에 앉아서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중정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빛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너무 소중하고 좋아가지고 1년 동안 여러 번 다녀오게 된 곳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불안하거나 괜히 우울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몇이나 가볼까 그러고 이제 바로 갑니다. 안식처랄까 약간 그런 느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커피가 좋은 게 있으면 좋은데 여기 물론 카페가 있어요. 근데 또 겨울에 그건 안 해. 카페에서 내려주는 커피가 정말 맛없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좀 싸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인텔리전시아 커피를 여기 딱 있으면은 이 집이 진짜 우주 최강일 텐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여기 맷을 내가 사서 반드시 인텔리전시아를 1층에 넣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올해 지름으로 뽑은 이번 제품은 유그린의 배터리 20,000mAh고 100W 출력이 되는 배터리. 근데 저는 이 제품에 빠지게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일단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제품 리스트에 들만한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디자인. 못생겼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저 밖에 가지고 다닐 만한 아마존에서 그냥 리뷰가 좋은 배터리를 하나 찾다가 뭔가 이 리뷰들이 좀 달라, 찐이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호기심 발동해서 딱 샀는데 받자마자 너무 못생겼다. 쓰다 보니까 디자인은 보이지도 않고 기가 막힌 성능하고 안정성 그리고 실용성, 이런 게 진짜 놀라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물건이에요. 일단 되게 오래가요. 아이폰을 5번 충전시킬 수 있고 맥북 충전이 됩니다. 그것도 100W로. 맥북 에어 15인치 경우에는 풀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은 2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100W, 요게 아주 중요한 게 충전이 되게 빨리 돼요. 배터리가 20,000mAh니까 이거 충전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충전이 돼요.
이런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 디자인이 안 보여. 오히려 예뻐 보여.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은 내가 요 기술 그대로 해서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파워뱅크를 만들어 보고 싶다. 아무튼 지금으로서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을 정말 많이 사줬어요. 디자인을 이긴 성능이다. 이번 베스트 지름으로 선정한 제품은 고든밀러의 보틀 티슈입니다. 일본에서 개조된 벤이나 트럭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고든밀러죠. 그 고든밀러에서 나온 휴대용 티슈예요. 근데 이게 차 안에 컵홀더에 딱 맞게 있어가지고 컵홀더에 일단 하나 꽂아놓고 쉽게 티슈를 꺼낼 수 있는 이런 디자인. 근데 디자인이 일단 되게 예쁘고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차에 잘 맞는 색상을 딱 고르면 돼요. 이거 너무 예쁜데 도대체 이걸 만든 고든밀러라는 회사가 뭘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일본 가봤죠. 트럭 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퀄리티가 단순히 어떤 개조 퀄리티를 뛰어넘어서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해도 납득이 갈 만한 그런 퀄리티, 디자인, 그런 로망으로 차를 만들어준다. 팬들이 엄청 많습니다. 벤을 골라서 구입해서 가져다 주면은 그걸 다시 거의 분해하듯이 개조해서 뭔가 캠핑카를 만들어줘요. 가격은 한 1,000만 원부터 막 2억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한참 기다려야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인기죠.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에서 만든 공구 박스도 적층하듯이 스택이 돼요. 컬러는 고든밀러 시그니처 컬러, 올리브 컬러하고 카키 컬러. 집에서 그냥 쓰기에도 너무 괜찮다. 원래는 이 공구 박스가 공구 집어넣어가지고 차 트렁크나 이런 데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집에서 쓰기에 너무 멋있다. 고든밀러 티슈는 자동차 용품이 이렇게 고급스러워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선물용으로 너무 좋아요. 이 티슈를 제가 올해 베스트에다가 꼽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좋다. 이번 베스트 지름으로 선정한 제품은 DJI의 마이크 미니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DJI 마이크의 광팬은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은 제가 로데 마이크였는데 지금도 솔직히 음질로만 따지면 로데 와이러스 고 2가 훨씬 좋아요. 라발리에 마이크까지 쓰면 완전 압승이죠. 그런데 DJI 마이크 2가 나오면서 점점 음질 차이가 좁혀지더니 편리성. DJI 마이크는 무조건 이 충전 케이스가 대박입니다. 송신기, 수신기 이게 다 들어가요. 한꺼번에 충전을 할 수가 있다. 로데 마이크는 3개를 다 따로따로 충전을 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충전 케이스가 나왔는데 이 충전 케이스가 좀 구려. 이거 충전 케이스만 좋은 게 아니고요. 바로바로 잡힌 신호라든지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소한 문제인데 정말 뭐랄까 편리하다고 그래야 되나? 스트레스가 없어요. 특히 이제 오즈모하고 연결하는 것도 바로바로 잡히고 따로 이렇게 신경 쓸 게 없어. 이런 점들을 너무 잘 만든 거죠. 장점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DJI 로고가 너무 커. DJI 직원 같아요. 차고 있으면. 그리고 카메라 연결할 때 이제 결국 연결선이 필요하고 또 윈드실드라고 해서 이제 바깥에 나가면 바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청설모 꼬리같이 생긴 이 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따로. 그게 조금 이제 불만이죠. 그리고 DJI 마이크 2가 조금 은근 무거워. 티셔츠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축 처져요. 그래서 약간 숭해. 게다가 배터리 충전 케이스는 메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무거워요. 게다가 가격도 비싸다. 근데 갑자기 DJI에서 마이크 미니란 게 나온 거예요. 야, 대박. 이게 얼마나 작냐면 수신기는 딱 절반 크기고 송신기도 작은 크기예요. 게다가 무게가 19g. 기존의 마이크 2가 28g인데 10g이다. 게다가 배터리 타임이 충전 케이스까지 사용할 경우에는 48시간. 그리고 하루 종일 차고 다녀도 괜찮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작고 가볍다 보니까 너무 잘 잃어버려.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것조차도 몰라요. 너무 가벼워서. 아마존 들어가 보니까 준비됐다는 듯이 수신기만 따로 팔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이트 버전을 이번에 샀죠. 이 화이트 버전은 오즈모 3에다가 연결해 두고 블랙 버전은 제 카메라에다 연결해 놓고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앞으로 야외 촬영 쪽은 아무래도 요걸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아직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구입한 DJI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즈모 3도 그렇고 액션 5도 그렇고 아바타 2 뭐 이런 게 있는데, 마이크 미니를 최종 베스트로 꼽게 된 거는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줬다고 그럴까? 아무튼 DJI 얘네 잘합니다. 자, 이번 베스트 지름으로 선정한 제품은 라마조코의 리네아 미크라입니다. 원래 저는 리네아 미니죠. 미니 광팬이고 거의 매일 2잔씩 내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만들거나 라떼를 내리죠. 그래서 거의 전문가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전문가는 안 됐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커피를 마신다. 근데 쓰다 보니까 리네아 미니가 좀 크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업소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보다 좀 작으면서 성능은 거의 비슷한 그런 게 없을까 궁금했었는데, 라마조코에서 그런 걸 턱 내놓더라고요. 그게 바로 미크라입니다. 미크라는 멀리서 보면 이게 미크라인지 미니인지 잘 몰라요. 가까이 와서 이렇게 봐야지 알 정도인데, 근데 작고 강하다. 작다는 거는 그만큼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좋고, 강하다는 거는 커피 맛이 여전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터 필터가 업그레이드 돼서 버텀리스도 가능해요. 자, 단점 꼽자면은 좀 너무 작아서 위에다가 컵을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게 불편하다.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뭔가 라떼 내리고 커피 한 잔 더 내리고 이렇게 하려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아진 크기, 그리고 여전히 라마를 줬고, 그리고 최신 버전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좋다. 우아하게 에스프레소를 집에서 내려서 아아를 마시는 방법에 이 방법을 무조건 추천합니다. 미크라입니다. 미크라. 이번 베스트 지름 제품은 제가 사실 데님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청바지, 청자켓, 근데 사실 이게 다 안 어울리는데, 근데 왠지 청자켓은 너무 사고 싶다. 결국 지금까지 못 사게 됐던 이유가, 사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착장을 해보면 근데 내가 도쿄 유나이티드 에어로에 가가지고 요거를 딱 보자마자 완전 사랑에 빠졌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자마자 이건 내가 집에 데리고 가야겠다, 요런 느낌이랄까. 입어보니까 포기 못하겠다. 이번 베스트 지름으로 뽑은 제품은 메르츠비 슈바넨의 티셔츠인데요. 이게 더 베어에 나와서 유명해진, 카르멘이 입어서 유명해진 티셔츠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더베어에 나온 그 카르멘이 입었던 그 꾀재재한 티셔츠. 사실 이거는 더베어 보기 전부터 내가 너무 좋아했던 티셔츠이기 때문에, 글쎄 더베어 때문에 이제 유명해져 버린 거죠. 루필러가 뭐냐면은 이렇게 직조를 하는 방식이 천천히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봉제선이 없고 왠지 편해요. 잘 때 입어보면 그 진가 드러나는데, 뭔가 내 몸에 착 붙는 그런 느낌이랄까. 6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10장쯤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번 베스트 지름으로 선정한 제품은 루이비통의 르망시대입니다. 루이비통 향수가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루이비통 향수를 계속 썼었죠. 특히 요 중에서 리몽시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 인생 향수입니다. 몇 년째 요거를 쓰고 있고, 큰 것도 있고 휴대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리몽시대가 인기가 아주 좋아요. 특히 이 휴대용은 리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리필 자체는 완전 솔드아웃. 휴대용 그 케이스까지 포함된 버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라도 구입하고 싶은데 그것도 항상 솔드아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 루이비통 다 뒤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루이비통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구입 불가. 그랬는데 지인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 루이비통 이 향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구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다 구해봤는데,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구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이번 베스트 지름으로 선정한 제품은 오리지널 G샥 DW5600C의 복각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지널 G샥이에요.
1983년도에 발매됐던 오리지널 카시오 G샥 DW5000C를 복각한 거예요. 복각 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대로다. G샥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야마가타에서 생산을 하고요. 케이스가 원래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위에다가 우레탄 커버를 씌우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그대로 돼 있고 밴드 길이, 뭐 형태, 디플의 위치까지도 디테일하게 원래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케이스 크기도 원래 41.6mm인데 42.3mm로 약간 업데이트.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전면에 프로텍션하고 이제 G샥이라는 글자 써 있는 그 부분이 살짝 앞으로 돌출돼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충격 흡수 뭐 이런 것 때문에 돌출이 돼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오리지널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 부분도 플랫하게 바꿨다. 그리고 팬들이 이런 걸 만들 거면 원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되게 많았었대요. 그래가지고 태양광 충전도 삭제, 블루투스도 삭제, 멀티밴드도 삭제. 결국 그래서 리튬 배터리로 동작하는 진짜 오리지널에 거의 가까운 모델이 완성이 된 거죠. 제가 이거 비슷한 복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GB5600AA하고 GWM5610-1 요것도 이제 구분도 되게 쉽지 않은데 실제로 보면은 똑같은 느낌이에요. 다이얼 부분 디테일이 아주 살짝 다르고 G샥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100불짜리 아마존에서 파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매우 기념비적인 제품이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나오자마자 솔드아웃. 미국 발매 기다리다가 어제 갑자기 레딧에 지금 열렸다. 그래서 바로 산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바로 솔드아웃. 그럴 거면 이거 한 10개쯤 살 걸 그랬나. 여기까지가 작년에 지른 물건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들이었습니다. 2024년도가 지나고 벌써 새해를 맞이하고 있네요. 올해는 모든 분들이 기쁨에 넘치고 즐거운 나날이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제품 소식으로 늘 여러분 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진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녕.